김승환 전 교육감님 페북 글입니다. 두말 3초.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김승환 전 교육감님 페북 글입니다. 두말 3초.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언제쯤 선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을 언제쯤 선고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날은 현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8인이 헌법재판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초들은 있습니다. 8인이 헌법재판관 중 2인이 올해 4월 18일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 심판 결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갑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재판관 7인 이상이 심리에 참여하고 그중 6인 이상이 청구 인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7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해 1월 31일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정년으로 물러나고 재판관의 숫자는 9인에서 8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이정미 재판관의 정년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만약 3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 사건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대통령 박근혜는 다음 해인 2018년 2월 24일 자정에 5년 임기를 마쳤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시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비중 있는 어느 누군가가 특정 재판관을 콕 집어서 000 재판관님.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셨지요? 그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깔까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상황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정년을 21일 앞둔 3월 10일에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당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선고는 3월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너무도 고마운 것은 친절한 서결 씨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매우 쉽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과 비교할 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이 훨씬 더 강명합니다. 이걸 감안하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2월 말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3월 초에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시기는 두말 3초입니다.